우리 그 64페이지 보시면은요, 이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능인데, 우리가 모르고 파일을 삭제했어요. 파일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파일을 삭제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파일을 삭제. 파일을 삭제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파일을 삭제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첫째, 휴지통으로 가죠. 모르고 휴지통을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삭제 명령을 걸면 휴지통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휴지통을 비우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실제로 삭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삭제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파일이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파일 시스템이라고 배웠죠. 파일 시스템. NTFS, FAT32 이거 안 배웠나요? 잠깐만요. 우리 컴퓨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가 들어있네. UDF라고 들어있네요. 여기 C드럼 드라이브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NTFS로 되어 있고요. NTFS로 되어 있어요. 이게 파일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USB 메모리 갖고 계신 거는 파일 시스템이 뭐로 되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여기 USB 메모리 누가 두고 가신 게 있어서 한번 꽂아 볼게요. 뭐라고 떴는지. 여기 떴네. 메모렛 4GB 짜리인데 FAT32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난 4GB 한 다음에 3.69GB로 써 있을까 이거죠? 제가 쓰는 거 128GB 짜리인데 119GB로만 되어 있어요. 용량이 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누구 건지, 여기 승은이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된 걸 보니까는 뭐 파워포인트 공부하시는 분 같은데 안 찾아가네. 예. 자, FAT32라고 되어 있어요. FAT32 방식이나 NTFS 방식이 이게 뭐냐면 파일 시스템이라고 우리 보통 불러요.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데이터 폴더를 생성하고 복사하고 이동하고 삭제하고 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동 삭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자료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USB 메모리에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 여러분들 명단은 제 출석부에 이렇게 가지런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개님 하고 제가 이름을 불러요. 이 출석부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쫓아다니면서 이름이 뭐죠? 그럼 아무개 그럼 여기다 이름 적고 이름이 뭐죠? 하고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출석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출석부. 그럼 출석부에 따라서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대장 이런 거. 건축대장에 보면은 어느 집은 어느 동네에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느 날 같이 건물을 허물면 등기 건축 대장에 없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목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록되는 것이 바로 파일 시스템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USB 메모리나 하드 디스크나 옛날 플로피 디스크나 CD롬이나 할 것 없이 앞부분에는 목록을 저장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 뒷부분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실제 저장되는 공간. 여기는 이정민이 앉는 자리니까 이정민 자리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강의실 입구에 이정민은 어느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써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 앉는 거야. 그럼 그게 이정민 자리야.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있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위치를 기록하는 공간이 있고 그래요. 두 가지로. 좀 특이하죠. 그렇죠.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는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놓잖아요. 그럼 실제 데이터가 어딘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데이터가 어디인지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닙니까? 저 이사 갑니다 했어요.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인지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닙니까? 집은 분명히 이사를 갔는데 주소를 모르면 못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이사 왔는데 여기가 주소가 어딘지 모르면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 공간에는 주소 그리고 실제 데이터. 그러니까 주소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컴퓨터에 가서 뭐 C 드라이브를 보던 뭐를 보던 간에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뭐가 있네 하고 보는 거는 실제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요. 목록을 보는 거예요. 주소 목록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목록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데이터를 우리가 더블 클릭하거나 엑셀을 실행해서 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실제 데이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파일을 삭제하면은 실제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그대로 있어요. 목록에서 지우는 거예요. 목록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개 씨가 그만둔대.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글 거 아닙니까? 그만뒀다고. 그럼 그 사람이 막말로 사라진 건 아니죠. 실제 있잖아요. 있는데 출석부에만 없는 거잖아요. 다른 반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분이 뭐 다른 과정을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과정을 들을 수도 있고 제 과정에만 빠지는 거잖아요. 그냥 출석부에서만 빠지는 거지 실제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아차 그만둔 거 아니래. 그러면 다시 쭉 그은 거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출석부상에 있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삭제를 하면 실제로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소를 연결되어 있는 주소를 끊어놓은 거예요. 대신에 묶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게 복원이에요. 그게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윈도우 시절 이전에는 삭제 명령을 걸면은 안 보이니까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불편한 거예요. 사용자들이. 그래서 윈도우로 가면서 휴지통 방식을 만들어 놓고 삭제하면은 휴지통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되살리기 하면 원래대로 오잖아요. 근데 휴지통마저도 비우게 되면은 실제로 삭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뿐이다. 데이터는 살아있어요. 엄연히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르고 중요한 걸 삭제했단 말이야. 핸드폰이고 뭐고. 그러면 보건회사에 가서 복구해달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삭제되는지 확인해가지고 그 목록에서 삭제된 것만 연결해주면 다시 끊어진 것만 묶어주면은 데이터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게 복구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내가 모르고 포맷을 했어. 그 안에 사진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자료가 들어있는데 모르고 포맷했어. 그럼 포맷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하기는 힘들거든. 그게 업체에다 맡기는 거고.
그런데 뭐 데이터가 한두 개씩 삭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삭제한 거를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리큐바라고 하는 그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 있잖아요.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공짜는 아니거든요. 돈 내고 쓰는 건데 돈 내고 쓰면 뭐 천하무적으로 복구를 하겠고 무료 버전은 뭐 몇 개만 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맛배기를 써보고 마음에 들면 돈 주고 사서 쓰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복구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복구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파이널 데이터라는 것도 있어요. 파이널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복구 프로그램에는 그 파이널 데이터 이것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리큐바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프로그램들은 되게 많아요. 파이널 데이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 60만 원 정도 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를 해보면 돼요. 저도 이걸 예전에 사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데이터 한두 개 복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드를 포맷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 같으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전에 제가 모르고 삭제를 해버렸어요. 포맷을 해버렸어요. 근데 실제 주인이 그 안에 사진이 한 10만 개 들어있대요. 한두 개도 아니고 10만 개 정도 들어있는데 난리가 난 거죠. 저는 그래서 파이널 데이터로 복구 명령을 걸었더니 그 어느 게 삭제되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찾는 데만 한 20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예전 컴퓨터가 좀 느려서 그런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찾은 걸 가지고 이제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되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되살려내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되살렸으니까 이게 실제로 되살아난 건지 확인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이미지는 깨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착각 찍어서 봤는데 위에는 보이는데 아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진 중에는. 그거는 깨진 거거든요. 그걸 수작업으로 10만 개 사진을 다 일일이 봐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12만 개를 복원했어요. 본인이 모르고 삭제한 것까지. 예. 그래서 4일 걸렸습니다. 4일 꼬박. 거기 매달린 지 4일 만에 12만 개 데이터를 복구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안 그랬으면 큰일 났잖아요. 그 본인의 사진 10만 개를 제가 어떻게 다 해결을 해드립니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불탄 거. 하드를 떨궜어 모르고 이렇게 떨궜어. 떨구면 그 하드디스크 안에는 칩들이 들어있는데 그 칩이 깨져나가요. 칩이 깨져나가면 하드 자체가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못해요. 그거는 업체에다 맡겨서 그 기계를 복구해야 돼. 실제로 로봇을 이용해서 그 칩들을 다시 새거로 교체해주고, 아니면 실제 저장되는 매체가 들어있는데 반도체 같은 거를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식을 시켜가지고 작업을 하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천안함 사태 같은 경우라든지 저번에 뭐 세월호라든지 이런데 들어있던 노트북, 뭐 컴퓨터,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복구하려면 그거는 기술이 요구하는 거죠. 그냥 프로그램만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기계 자체가 사가버렸잖아. 그런 것들이. 천안함에 있었던 컴퓨터에 들어있던 하드디스크는 100% 복원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중요한 자료를 모르고 삭제했다거나 핸드폰을 모르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뭐 부서졌다든지 안에 중요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업체에다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려드릴게요. 명정보라고 있어요. 명정보 검색 한번 해도 돼요. 여기다가 명정보라고, 명정보 기술이라고 써있네. 명정보 기술.
여기 명정보라고 있어요. 명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의뢰를 하시면 돼요. 본사는 대전에 있나? 본사는 대전에 있고 서울에는 강남 지점, 용산 지점 이렇게 구로 지점도 있네요. 예. 여기는 용산이 제일 가깝죠? 예, 용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용산은 저도 몇 번 가봐서 아는데요. 편해요. 용산 전자상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용산 전자상가에 가시면 거기 그 전자월드라고 국민은행 건물이 있어요. 사거리에. 전자상가 사거리에 딱 국민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 3층에 있어요. 여기 몇 층이라고 써요? 아, 5층이네. 5층으로 갔네. 예전에 3층이었는데 또. 예. 이 명정보로 가시면 여기 뭐 있으니까 명정보 찾아갖고 예. 이 회사가 그 천안함 컴퓨터를 100% 복구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선 가장 기술력이 좋다고 제가 들었어요. 비용 많이 들어요. 기본 몇 기면 20만 원입니다. 하드디스크 통째로 만약에 날려먹었어요. 외장하드가 깨졌어요. 이럴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맡겨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 안에 뭔가 자료들이 다 들어있는데 20만 원 아깝지 않잖아요. 저 2번 했어요. 2번. 한 번은 제가 실수로 모르고 삭제를 하는 바람에 예. 제가 이 파이널 데이터를 갖고 명령을 걸어갖고 복구를 해봤는데 안 돼요. 안에 기계가 깨져가지고 하드웨어적으로 깨진 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 외장하드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인식이 안 되면 해결을 못 하잖아요. 기계적인 결함인지 안에 있는 반도체가 문제 있는지 몰라도 맡겼더니 18만 원인데 부가세 10% 부으니까 19만 8천 원이죠. 2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메꾸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야죠. 그런데 내 실수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외장하드가 인식이 안 되거나 이럴 때도 있어요. 특히 충격에 얘는 민감하거든요. 하드는 이렇게 콩 부닥치거나 노트북 같이 막 뛴다든지 그럼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 외장하드가 하드디스크가 깨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SSD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용하는 저장 공간을 많이 쓰거든요. 얘네들은 뭐 그렇게 찐박질을 하거나 이렇게 뭐 충격에도 그렇게 영향을 좀 덜 받는 거는 있지만은 그 큰 충격에는 다 뭐 박살 나겠지.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7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파티션을 모르고 삭제하면은 난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6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중요한 거. 삭제된 파일을 덮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면 100%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써있죠. 그렇죠. 그렇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지금 자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리가 앉아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진 않죠. 사람이 있으니까 비어있는 자리에 앉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비어있는 공간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삭제가 되고 나면 실제 데이터는 있다 그랬잖아요. 있는데 빈 방으로 표시가 되거든. 주인은 나갔는데 거기는 누가 예전에 살던 방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컴퓨터상에서는 데이터는 들어있는데 비어있는 거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라면은 비어있네 하고 앉는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여기 누가 왔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어. 짐을 둔 것도 아니고 자리를 비웠어. 컴퓨터 켜놓고, 그러니까 내 자리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앉아있네. 거기 보시오, 내가 앉았던 자리인데 어디 당신이 앉았던 자리라고 써놨냐고, 비어있길래 난 앉았는데 하고 자리 싸움이 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실제 데이터가 있지만 빈 방으로 인식이 되니까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렇게.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자료, 그건 복구를 못해요. 원래 비어있는 자리 같으면 데이터가 들어가서 삭제를 했고, 그러면 방은 빈 방으로 표시됐지만 실제 데이터는 들어있잖아요.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안 들어오면 다시 여기 본래 주인이 있었네요 라고 문표만 달아주면 데이터가 복원이 된다는 얘긴데, 빈 방인 줄 알고 손님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의 손님은 어디 있었어? 쫙 골방에 처박혀 있긴 있는 거지. 근데 주인이 바뀌었잖아. 방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덮어쓰기 한다 그러죠.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이다 보면 똑같은 데이터가 있어 덮었을까요? 라는 그런 개념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덮어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복구를 못해요. 그건 못해요. 그 자리에 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랬죠? 얘는 두고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가족은 아닌데 동거한다 그러잖아요. 동거. 그러니까 동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걸 동거자라 그래. 동거자. 그 동거자가 있으면 둘이 안 싸우면 되는데, 이제 복구 명령 걸 때는 기존에 눈 뜨고 있는 놈이 뭐 임자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컴퓨터를 사서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 컴퓨터에는 프로그램을 막 설치하고 복사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내가 삭제했어요. 삭제하면 다시 데이터를 붙여넣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는 100%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컴퓨터는 어떨까요? 삭제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그 자리에 또 뭐가 들어가고 또 삭제하고, 그런데 한참 있다가 내가 3년 전에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못 찾겠어. 삭제됐나 봐. 이거 좀 찾아주시오. 그러면 못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3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썼으면 몰라도 막 여러 번 사용하다 보니까 복사했던 자리, 삭제된 자리에 또 데이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들어있던 그 공간에 있던 데이터들은 100%가 아니라 그건 복구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고 내가 삭제했다. 그럼 그 상태로 가져가면 100% 오케이가 되는데, 삭제된 걸 알고 다음에 급하니까 일을 하고 또 막 작업하고 다시 가져가면 그때는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죠. 내가 여기 안방 저기 건너방인데 안방이라고 하는 그 칸막이를 지워버렸어요. 건너방도 지워버리고 칸막이를 뜯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이 이상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시 복구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데이터를 삭제하고 복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파티션이 삭제된 거를 통째로 복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있는 기술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면 뭐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해야지. 근데 그 잘하는 사람이 원체 유명해. 그럼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안 되면 돈 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여기 보면 테스트 디스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테스트 디스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 얘는 무료입니다. 파티션을 모르고 삭제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컴퓨터에 가면 예. 그런데 얘를 포맷한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창으로 가요. 컴퓨터 관리창으로 가서
떠라 떠라 떠라. 자, 여기 디스크 관리로 들어가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누는데 얘를 파티션을 삭제해요. 이게 파티션 삭제라 그래요. 이거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는 들어있어요. 근데 이번 건너방 안 씁니다 하고 건너방 문 못 박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못을 빼야만이 사람이 들락날락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볼륨을 삭제한다. 볼륨은 실제로 뭐라고 하냐면 덩어리를 볼륨이라 그래요. 저 사람 볼륨감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덩어리예요, 덩어리. 몸뚱아리 덩어리. 그러니까 디스크 하나, USB 메모리 하나, 파티션 하나, 플로피 디스크 한 장, 옛날 테이프 하나, 이런 걸 볼륨이라 그래요. 얘를 삭제해버리면 통째로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데 구조적으로 깨져나간다 이거지. 구조적으로 이거를 원래대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테스트 디스크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고요. 근데 모르고 삭제했어요. 삭제하고 나면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돼.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파티션을 삭제하고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다면 복구율이 높은데 모르고 삭제해놓고 내가 복구한다고 막 이것저것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야. 현관문이 안 열려.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것저것 해갖고 막 문짝을 부셔놨어.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열었단 말이야. 그럼 문짝을 닫으면 못 닫잖아 또. 문짝을 막 건들다 보니까 나도 못 열어. 문짝도 고장해놨어. 사람을 불러왔단 말이야. 열쇠 수리공을 불러왔는데 문짝이 부서져서 못 열겠네요. 문짝을 뜯어내셔야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필요한 작업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한테 바로 의뢰를 하는 게 낫다. 이런 거죠. 그게 어느 회사에다 맡기는 것도 좋고 대신에 비용이 드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면 그래서 OK가 돼서 쫙 복구가 되면 기분이 좋은 거고 근데 얘는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는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파이널 데이터는요 얘는 상용이에요. 상용. 돈 내고 쓰는 거라서 돈을 내고 쓰지 않고 임시로 체험판을 쓸 수도 있는데 이 체험판은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 어떤 것만 몇 개만 복구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60만원 주고 사야 100%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리고 실제 여러분들 그 아까 명정보 기술에 가서 맡기면은요 4일 걸려요. 4일 거기서도 근데 이제 급한 경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데이터를 날려먹어 가지고 거기에 시험 볼 사람 명단이 들어있는데 접수를 못했어. 명단만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 4일 걸린대. 4일 후면 시험이 끝나야 되는데 그 전에 접수가 많이 돼야 되는데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부탁을 했어요. 이거 빠른 시간 내는 안 됩니까? 원체 급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했더니 토요일날 갔어요. 토요일날이면 더 힘들잖아요. 다 퇴근했는데 그랬더니 당직 근무자가 그 담당 기술자야 또. 다행히도. 그랬더니 토요일날은 보통 일을 안 하는데 제 손님이 이제 저하고 몇 사람밖에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 급하시다니까는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그랬더니 맡겨놓고 2시간 있다니까 전화가 왔어요. 복구 다 해놨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갈게요 해가지고 찾아갔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주책을 부려서 그런 거지 뭐.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냥 파티션 나누고 이런 걸 공부하다가 그래서 파티션을 날려먹은 거예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는데 생각이 안 나요.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멘탈 붕괴가 되니까는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그래 맡기자. 제일 깔끔하니까 또 제가 막 하다가 시간 더 소비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4일 걸린대. 그래서 4일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해드릴게요. 찾아볼게요. 2시간, 3시간 만에 해결이 된 적이 있는데 20만 원. 그렇게 몇 번 거래를 하니까는요 기념품도 주더라고. 그런 기념품 원치 않는데 그래도 뭐 주는 거니까. 외장하드를 하나 받았어요. 외장하드가요 요만해요. 진짜 조그매요. 집에 있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화가 나. 볼 때마다 화가 나. 그 다음에 그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런 게 있네요. 우리 삼성전자, 여기 삼성전자 이렇게 서비스 센터 같은 게 있는데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 통신사 서비스 센터 해가지고 제가 삼성전자 연결을 해놨어요. 여기에 이게 옛날 이 책보다는 요게 화면이 새 화면이라 메뉴 구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빠른 해결 서비스 어디에 있나, 여기 서비스 중에 빠른 해결 자가진단, 여기 있네. 자가진단, 빠른 해결 지원의 자가진단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니까는 여기 들어가서 내 컴퓨터 가보면 컴퓨터 있네. 그렇죠. 노트북, 데스크탑 이 강사 컴퓨터 거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요. 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터넷이 안 된다? 부팅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팅이 왜 안 되는지, 파란 화면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삑삑 소리가 나는 건지, 처음에 삼성 로고가 쫙 나오다가 그 다음에 멈추는 건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선택을 해보면, 아니 윈도우 업데이트 하고 나서 부팅이 안 되는 건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를 선택을 하면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USB 저장 장치 연결이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드웨어 장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여기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를 켰더니 전원을 눌렀더니 안 켜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가 제일 먼저 작동이 되게끔 명령이 걸려 있어요. DVD, CD롬이나 DVD, 하드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컴퓨터들은 하드디스크가 1순위로 작동이 돼요. 근데 오래된 컴퓨터들은요 플로피가 1순위고 두 번째가 DVD, CD고 세 번째가 하드예요. 근데 요즘 플로피는 없으니까 CD롬 드라이브로 부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CD롬 들어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CD롬 안에는 부팅 영역이 없거든요. 부팅 영역이 없으니까 CD롬을 딱 들어가서 딱 찾아봤더니 얘 부팅이 안 되는 애네. 그럼 하드디스크로 넘어가야지 해서 부팅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난 기수 때 뭘 했냐면은 뭐 윈도우 설치하는 것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윈도우를 USB 메모리로 꽂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했었어요. 우선순위가 USB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모르고 USB 메모리를 꽂아놓고 전원을 켜면 얘부터 찾아요. 여기에 이제 설치된 기능이 윈도우가 없으니까는 그대로 멈춰버려요. 그런 경우는 100%예요. 얘 빼고 전원 켜면 착 켜져요. 이제 그런 경우 원인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설명은 없네. 우선순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또 안 써 있네. 그 다음에 외장 하드디스크가 연결이 돼서, 또는 여기 USB 메모리 연결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의한 연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이런 거를 분리해 보셨나요? 이거 봐. USB 포트에 있는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서 분리해 보셨나요? 예, 아니요. 그러면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USB 저장 장치, 외장 하드나 USB 메모리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성 거는 F4 누르면
복원 프로그램이 복원 솔루션이 작동이 돼서 거기서 복원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삼성에는 이제 이런 원체 많은 사용자들이 삼성 거를 쓰니까, 그리고 삼성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초보자들이 이걸 쓰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쓰면 안 해잖아. 잘하는 사람은 다 조립해서 쓰잖아요. 그게 싸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화로 문의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전화를 해봐도 통화 중이니까 얘를 눌러봐서 내게 어디가 문제인지, 만약에 내가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가 어디가 이상했는지 있잖아요. 양문형 냉장고인데 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뭐 그 다음에 냉기가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눌러보는 거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저희 집 냉장고도 오늘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면 차가워야 되는데 미직지근해요. 그리고 앞에 무슨 이렇게 온도계 같은 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도 이상한 수치로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매뉴얼을 봤죠? 냉장고 매뉴얼. 그랬더니 안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서비스 센터로 문의를 해보래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뒤에 온도 센서가 깨져나간 거예요. 회로가 요만해 센서가. 비용이 한 8만원 들었어요. 근데 그게 1년 안에 고장나면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데, 구매한 지 1년이 넘는 순간 돈을 내는 거지.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나오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10년이 되는데 고장이 안 나는 집도 있고, 저희처럼 3년 만에 나가지고 그런 집도 있고, 다양하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를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서비스 기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냉장고 안에 물건이 얼마큼 들어있느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온도를 측정하고 하는 문제가. 그리고 기계가 만들다 보니까, 센서를 기계가 만들다 보니까 기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할 수 없죠. 뭐 고장나면 돈 내고 고쳐야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기사하고 뭐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 자, USB 메모리 고장 여부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USB 메모리 꽂으면은 얘는 여기에 불이 깜빡깜빡거립니다. 요 모델은. 또 어떤 거는 불이 깜빡깜빡거리는데 요 옆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달라요, 모델마다. 그리고 그렇게 표시가 안 되는 메모리도 있어요. 여기가 불이 깜빡깜빡거린다는 얘기는 요 안에 이제 LED가 들어있으니까 전류를 받아서 감지를 시킨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메모리가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고. 그런데 꽂아봤는데 불은 깜빡거리는데 여기 안 나타나면 뭐예요? 고장난 거지 뭐. 고장난 거잖아요. 불은 깜빡거리는데 얘가 작동이 안 되면 내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에 열려야 되죠 일단은. 그런데 그것이 여기만 꽂으면 안 열려, 다른 데는 다 열리는데, 그럼 이 컴퓨터가 문제지. 그런데 여기저기 꽂아봐도 안 열려. 그러면 USB 메모리 고장이고. USB 메모리가 고장나서 컴퓨터 데이터는 고장날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맡기시면 되고요. USB 메모리도요? 예, 핸드폰도 맡기고요. 예, 노트북 불탄 것도 맡기고요.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명정보 아까 비용을 좀 볼게요. 이것도 있어요. 영구 삭제하는 것도 있어요. 영구 삭제. 내가 이 안에 하드를 버려야 되겠는데 하드를 다시 재활용하고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잖아요. 얘를 누군가가 못쓰게 막아야 되잖아요. 잊혀질 원리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지. 내가 죽으면 나에 관한 정보는 다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게 잊혀질 권리고, 얘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남들이 못 열어보게끔 막아야 되거든요. 영구 삭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비용이 어디 있더라? 이게 뭐야? 양품, 불량, 저용량, 하드 오래된 거 구매 안 돼. 오, 우리 집 거 갖다 팔면 좋겠다. 현금 구매. 상태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돈을 준대요. 오. 저희 집에 하드가 엄청 많아요. 얜 7,000원. 오. 버리기 아까웠는데 7,000원 주고 받으면 떡 사 먹으면 되죠. 예. 이건 오래된 거. 이야. 불량 난 거는 1,000원. 여기도 많은데. 뚜껑 열어놓은 것도 있고 뚜껑 안 열어놓은 것도 있고 1,000원이래. 그러면 돈이 1,000원짜리 10개만 해도 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조만간에 부자 될 것 같아요. 저요. 예. 자, 복구 비용 한번 볼게요. 데이터 복구 비용. 요즘 사용하는 하드 18만원. 2테라 넘어가면 25만원. 내가 500기가짜리야 1테라짜리야 그러면 18만원.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깨져나간 거 노트북을 꽝 떨궈 먹어가지고 고장해놨어요. 작동도 안돼. 그러면 1테라짜리는 40만원.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불탔어. 그러면 노트북이 다 타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하드가 있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내가 꺼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드를 빼가지고 컴퓨터 꽂았더니 작동이 돼. 그럼 이상이 없는데 인식이 안 돼. 이러면 고장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이거죠. 요거는 서버용이에요. 서버용은 더 비싸요. 서버용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 다음에 USB 메모리. 이 메모리 자, 제게 128기가인데 논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7만원. 근데 모르고 USB 메모리가 샤에 깔렸네. 그래서 다 박살났어. 데이터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제 거는 40만원. 8기가짜리는 10만원. 그 다음에 SSD. 이 뭐야? 왜 쫓아다녀? 왜? SSD. 얘는 20만원. 다 있어요. 영상 복구도 가능해요. 자꾸만 쫓아다녀 얘가. 복구 불가하더라도 10만원 내래. 복구하면 80만원. 블랙박스 20만원. 그 선생님 우리 차에 그 CCTV랑 예, 블랙박스 달려있는 거 예. 그거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조금 전에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 삭제된 것을 다 예. 그러니까 복구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물어보죠. 이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촬영을 하셨는지, 예전에 3년 전에 지워먹은 거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 복구해달라 그러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고 어제 복구 삭제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띄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맡기면 100% 복구될 거예요. 근데 저기 놀라운 것은 그 기가수가 그렇게 작은 걸 다루는 걸 몰랐어요. 기가수가 그것도 데이터가 예. 뭐 기가수가 큰 것도 있는데 작은 것으로 다루더라고요. 우리한테 설명도 안 하고 이런 기가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기가수가 높은 걸로 살 거냐 작은 걸로 살 거냐 이런 거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작은 것으로 달려있더라고요. 모르고 그냥 샀는데 이 야매로 파는 거겠죠? 이게 야매예요. 정상적으로 팔면은 용량별로 내가 용량별로 사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꽂는 거예요. 내가 기계를 사고 옛날 같은 VTR 사고 테이프 사고 꽂으면 되는 것처럼 이 CCTV라고 하는 블랙박스하고 메모리가 일체형이 아니라 메모리를 꽂으면 되거든요. USB 메모리 꽂으면 되고 아니면 SD 카드 꽂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없이 무조건 파는 거는 빨리 떨궈 먹으려고 얘기 없이 그냥 파는 거지. 그래서 경찰서에 차가 누가 부딪혀놨길래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그 기가 다 삭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기가수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게 이제 용량이 작으니까 예전에 촬영된 거는 밀려버리는 거죠. 최근 것만 남는 거야. 최근 것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그 CCTV 공공기관이라든지 여기 있는 CCTV도 마찬가지예요. 무제한으로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되면 밀려나가고 새롭게 들어오거든요. 그 예전에 밀려나간 건 복구 못 해요. 그거는. 그렇게 돼. 왜냐면
그 밀려난 자리에 새로운 영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근데 정상적으로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 SD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물어볼지도 모르고 이게 그냥 거기에 그런 것이 들어있나 보다.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있어야 얘도 어떻게 활용을 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려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 공간이 없으면 우리 스마트폰에서 촬영하다가 공간이 없으면 안 찍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촬영된 걸 내가 지우든지 사진을 지우거나 또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CCTV는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양이 많으면 옛날에 촬영된 거 밀려나가고 새로운 것만 계속 보관이 되게끔 그렇게 보통 명령을 걸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한 3개월 정도 지나고는 은행에 있는 CCTV도 한 3개월 지나고는 계속 그쪽에 근무를 하셨으니까는 아실 거 아니에요. 책임자로 근무를 하셨으니까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양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저장 공간이 크면 3년치도 저장할 수 있겠지만 그 비용도 막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런 저장 공간 비용도.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면 USB 메모리가 불량 난 경우에는 어떻게 포맷을 하느냐 뭐 이런 거 있어요. 참 어려워요. 예. 그런데 고민하지 마시고 인터넷상에 물어보면 또 인터넷상에 대답을 많이 해주죠. 이 USB 메모리가 불량이 났어. 얘를 재활용해서 써야 되겠는데 포맷이란 걸 한단 말이에요. 포맷. 이 포맷을 할 때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에서 오른쪽 누르고 포맷하면 되는데 포맷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과연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해결책을 갖고 하라 그러는데 어차피 데이터 어떻게 되죠? 포맷을 하면 데이터 지워지죠? 요즘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 제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이 모델 많이 보셨죠? 샌디스크요. 얘는 5년 동안 무상으로 교환해줘요. 불량해 놨어요. 어차피 포맷을 해야 되는데 포맷을 하고 쓰느냐 포맷도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업체에다가 여기 홀로그램 스티커 붙어 있으니까 업체에다 전화해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시면 되고 그러면 1대1로 무상 교환해 주거든요. 5년간. 제가 사용하는 얘는 평생 교환하는 거고요. 가격에 따라 달라지고 근데 어떤 모델은 그런 서비스 정책이 없는 애도 있어요. 그 서비스 정책이 있는 거를 사시는 게 좋은 거예요. 보험이니까 일종의 보험. 보험료를 부담해서 사는 거예요. 예. USB 메모리 사실 때 삼성이나 이런 거에는 그게 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동구매해서 판매할 때 이 제품을 권하는 이유가 보상이 되거든요. 5년간. 그래서 이 제품을 권해드리는 거죠. 이 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 제일 싸다가 아니라 그런 보상 기능이 있으니까 좋다라는 얘기지. 포맷하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포맷이 돼서 나온 거를 쓰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가 USB 메모리 안에 있는 내가 싹 지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삭제를 포맷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요, 삭제하는 거하고 포맷하고 달라요. 포맷을 하면 삭제가 돼요. 근데 청소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삭제를 하게 되면 숨어서 삭제가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USB 자체도 포맷을 한다 이 다 가능하죠. 여기 포맷 다 돼요. 포맷 다 합니다. 얘도 이렇게 포맷을 하고. 포맷할 이유가 있나요? 예? 다 없어지는 아, 자료를 이동하거나 저장할 목적으로 USB를 쓰잖아요. 예. 그것도 포맷이 필요해요. 포맷이 필요한 이유가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열리는데 더블 클릭하면 딱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더블 클릭하는데 안 열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화면에 뭐라고 하냐? USB 메모리는 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포맷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포맷을 해야 돼요. 포맷을 하면 집을 새로 짓는 거예요. 깨끗하게 허물고. 결과를 포맷을 해야 된다는 건 그 전에 있던 기록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포맷을 하면 삭제가 돼요. 삭제 플러스 정리 정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질 때 리모델링을 할 거냐 아니면 허물고 새로 질 거냐 이거잖아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삭제하고 내가 거기다 뭐 넣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맷을 하면 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지니까 데이터가 사라지죠?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뜨면 이전에 있던 메시지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인식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뜨긴 떴는데 더블 클릭했더니 안 열리는 거잖아요. 안 열리면 깨진 거지 안에. 논리적으로 깨진 거죠. 물리적으로 깨진 건 아닐 테고. 물리적으로 깨지면 못 여니까 얘를 열 수가 없지. 이렇게 안 나타나요. 물리적으로 깨진 거는. 근데 논리적으로 깨져나간 거는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더블 클릭해서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열린다는 얘기죠. 외장하드도 그렇고. 제가 복구를 해봤는데요. 예. USB를 어느 날 이게 인식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예. 답답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전자상가하고 저기 어디야 그죠? 진로도 메센터인가. 예. 거기 갔어요. 갔더니 뭐 거기 다 있잖아요 복구하는데. 네. 한 4, 5만 원 받더라고요. 봤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저거 한번 쳐보세요. 습니다 그 폴더 있잖아요. 예. 파일 있고 폴더 안에 또 파일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100개 중에서 한 60개는 복원이 됐어요. 예. 근데 40개는 저 폴더는 나왔는데 그 속에 파일이 없어. 복구가 안 된다 이거죠. 예, 예, 그거 한번 쳐보세요. 강의 자료 치면은 또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얘 또 누르면 또 안에 뭐가 있어야 되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제목만 복구가 되는 게 저는 거기서 확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확인을 하니까 그 폴더가 나오니까 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이제 집에 와서 쓰다가 보니까 제목만 있고 속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일부가. 그래서 다시 가져갔으니까 안 됐다 이거는. 그럼 그때 확인했어야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업체는 전문 업체가 아니에요. 명정보는요 100% 복원이 아니면 돈 안 받아요. 저도 갔었는데 50% 정도 복원이 된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걸 사전에 얘기를 하죠. 네. 사전에 하고 이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겠습니까? 명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AS는 해줘요. 안 된대 다시는. 명정보는 해줘요. 거기는 세계 최강이니까. 그런데 일반 업체에 가서 하면 야매로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싸지. 아까 그랬잖아요. 18만 원이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렴하게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급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고 어떻게 답답한데. 그리고 히든 바이러스라는 게 히든 바이러스. 얘 열어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폴더가 다 사라져요. 대신에 아이콘만 남아. 아이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서 보면은 이만큼 차 있어요. 차 있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아이콘만 달랑 있어.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걸 알아봤더니 다 숨겨놔요. 숨겨놔. 안 보이게 숨겨놓고 명령을 걸어도 안 숨겨진 거로 원래대로 보이도록 명령이 안 걸려요. 바이러스 걸려서. 그러면 이제 백신으로 알약은 안 돼. V3만 되더라고. V3 갖고 그 명령을 걸어갖고 얘를 삭제하고 바이러스를 잡고 나서 명령을 다시 걸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다시 풀어져가지고 원래대로 보여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잖아.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포맷하지. 포맷을 깨끗하게 쓸 거 아니야.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그럼 요만큼만 쓰는 거 요만큼만 더 이상은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포맷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포맷을 하면 데이터가 다 지워져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USB 메모리도 포맷하고 외장하드도 포맷하고 본래 하드를 처음에 사면 플로피를 처음에 사면 포맷이 안 돼서 생산을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꽂아가지고 포맷 명령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소비자들, 사용자들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거라 포맷을 해야 됩니다. 포맷 하시겠습니까? 예스. 그러면 포맷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인식 자체가 안 되니까는 그럼 아는 사람은 포맷을 안 했구나 하면 돼야지 하고 쓰는데 일반 초보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꽤 오래전인데 다 포맷을 해서 생산을 해요. 플로피도 그렇고 하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꽂아 쓰는 거예요. 꽂아 쓰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 거는 128기가짜리인데
여러분 이 OTG라는 거 아시죠? OTG USB 메모리. 얘는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PC도 사용해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NTFS로 포맷하면 안 되고 FAT32로 포맷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어차피 스마트폰에 안 꽂을 거거든요. 이 USB 메모리는. 그러니까 얘는 NTFS로 포맷을 해야 빨리 움직여요. NTFS로 포맷을 하면 스마트폰을 꽂았을 때 인식을 안 됩니다. 인식이 안 돼요. 인식을 시키려니까 FAT32로 포맷을 해야 되고, 그러면 4기가 넘어가는 데이터를 복사를 또 못해요. 포맷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포맷 방식. 여기 포맷 명령을 걸 때 이렇게 여기 요거 뭐야? 이렇게. 이건 NTFS도 저 FAT32도 없죠? 요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얘는 대용량을 복사가 가능하고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얘는 요렇게 해주면 여기저기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에 꽂으니까 인식이 안 돼. 텔레비전 옆에 USB 꽂아가지고 영화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NTFS나 FAT32만 돼요. 다 달라요. 기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맞춰서 포맷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어요. 윈도우가 멈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이죠. 근데 윈도우 7은요, 윈도우를 재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윈도우를 재설치. 그런데 본래는 윈도우 복원이라는 게 있어요. 복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복원을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복원할 거냐, 제조회사에서 복원해 주느냐. 자, 삼성, LG, 그 다음에 또 뭐 TG3보 이런 유명 브랜드 있죠. 유명 브랜드 PC들을 구매할 때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잖아요. 구매할 경우, 이 경우에는 시스템에 복원 솔루션 탑재했어요. 그러니까 삼성 컴퓨터를 사갖고 쓰다가 윈도우가 안 된대. 그러면 동네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설명서를 보고, 삼성은 F4번 키입니다. 껐다 키고 나서 켜질 때 F4번 키를 누르면 복원 솔루션이 돌아요. 그러면 복구하시겠습니까? 그래라.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 해주면 알아서 복구가 쫙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윈도우는 깔렸으니까 이제 아래 한글 깔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이 삼성 거를 사는 거야. 비싼 거를. 근데 삼성이나 LG 제품도요, 윈도우가 안 깔려있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품도 판매합니다. 프리도스라 그래. 프리도스 제품도 있어요. 제품은 운영체제 윈도우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제품. 프리도스 제품은 내가 윈도우를 깔아야 되니까 복원 솔루션이 없는 거죠. 복원 솔루션이라는 게 윈도우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윈도우도 사는 거예요, 같이. 예. 우리 막둥이도 노트북을 사달라 그래서 사줬는데, 윈도우가 깔려있는 걸 살 거냐, 윈도우를 제가 깔 거냐, 이걸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윈도우 깔려있지 않은 거를 사가지고 제가 깔아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배에서 생활한 놈이니까 제가 관리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복원 시스템 돌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리안글이나 이거는 제가 사서 준 거 있으니까 그 제가 깔면 되는 거고. 그래서 윈도우가 깔려 있는 걸 사준 거야.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윈도우 복원 기능이 있어요. 복원 기능. 시스템 복원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복원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어제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상하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제거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갖고 무릎이 깨져갖고 피가 나네? 그러면 상처에 약을 바르면 상처가 아물겠지만 더 좋은 건 뭐예요? 넘어지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안 다친 상태로. 근데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게. 컴퓨터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전 상태로. 그래서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에 가시면 복원이라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복원. 이 복원 기능을 눌러가지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보면은 뭐가 돼 있는지, 뭐가 이렇게 돼 있는지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는 10월 21일로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 9월 24일하고 여기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거. 근데 복원을 했더니 별 효과가 없어. 그럼 원래대로 돌려야죠. 원위치를 해야죠. 그런 것도 있어요. 복원점 얼마나 저장되나요? 복원 지점이 저장되는데 예약된 디스크 공간이 가득 찰 때까지 저장됩니다. 새 복원점을 만들면 예전에 지정한 건 지워집니다.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포맷된 드라이브에 대해서만 설정한대요. 시스템 보호는 NTFS 아까 F832 말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복원을 해주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10월 21일로 돌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10월 25일 날, 오늘 28일이잖아요. 어제 내가 여기다 아리안글 문서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란 말이야. 걔는 이상이 없어요. 프로그램 환경이 바뀌는 거지 내가 어제 즐겨찾기 해놓은 거라든지 21일 이후에 저장해 놓은 내 데이터들은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25일 날 프로그램을 깔았단 말이야. 근데 21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25일 날 설치한 프로그램은 설치 안 된 거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지하고 21일 것만 원래대로 돌려라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거슬러 가는 거죠, 세월을. 근데 프로그램 환경만 거슬러 가는 거고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라든지 이건 그대로 온전히 살아있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예.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컴퓨터 안에는 그게 환경을 저장을 해놔요. 환경에다가 안 돼서 예. 안 돼가지고 이게 막 내려가 나서 막 안 돼서 전화했더니 원격 거기서 해주는 사람이 돌리라고 예. 시스템 지금 뭐 오늘 10월 28일이면은 언제부터 그러냐? 예. 그래서 한 며칠 됐다 일주일 됐다 했더니 그러면은 한 달 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게 중간에 그 작업한 거 다 없어지냐? 데이터는 안 없어지고 데이터는 손상이 없는 거고. 데이터 그대로. 예. 근데 이제 한 달 전으로 돌아가니까 네. 지난주에 설치했던 프로그램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설치되지 않은 형태로 돌아가는 거죠. 깔려있긴 깔려있는데 컴퓨터가 또 못 알아봐. 그럼 악성 프로그램도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이러스는 또 다르죠. 바이러스는 다른 데 옮겨 다닐 수는 있으니까 정상적인 프로그램 상에서.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백신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환경을 되돌리는 건 아니고. 근데 어떤 A라는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막 광고가 열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A라는 프로그램인지 B라는 프로그램인지 모르잖아, 소비자가. 그러니까 그게 한 3일 전부터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넉넉 잡고 한 4일, 5일 전으로 되돌려 놓으면 그때는 이상이 없었을 테니까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 이거지.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지.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설치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윈도우 7을 설치를 다시 하려고 보면 윈도우 7 프로그램이 있어야 다시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그런데 윈도우 10부터는 자체에 재설치 기능이 들어있다. 우리 스마트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서비스 센터 가져가죠? 그럼 서비스 센터에서 하는 말이 얘는 복구가 안 되니까 공장 초기화 시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걸 뭐하러 그 서비스 센터까지 가? 내가 여기서 하면 되지. 갤럭시 뭐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 인터넷 찾아보면 떠거든요. 그러면 뭐 볼륨 조절하는 거 버튼 뭐 하고 뭐 홈 버튼하고 파워 버튼을 같이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켜지면서 부팅이 될 때 공장 초기화 하겠느냐고 메뉴가 떠요. 그러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으로 눌러가지고 볼륨으로 조절하면서 그래라 하고 홈 버튼 누르면 오케이 엔터 친 것처럼 그럼 다시 껐다 켜지면서 복구가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대신에 그렇게 해놓으면 내 전화번호도 사라지고 문자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죠.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공장 초기화라 그래요. 우리 윈도우를 설치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 데이터도 사라지고 프로그램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윈도우 10에는 윈도우 10 프로를 다시 집어넣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시 초기화라는 기능이 있어요. 윈도우 10 안에는.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초기화가 돼. 윈도우 10 프로그램 집어넣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편해졌어요. 공장 초기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뭐만 아래양을 다시 설치하고 뭐 포토샵 다른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드 보안관이라는 게 우리 강의실 깔려 있다 그랬잖아요. 하드 보안관은 그렇게 윈도우 깔고 아래양을 깔고 포토샵 깔고 요 상태를 항상 유지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드 보안관을 깔아 놓고 요 시점을 기억시켜라 하고 명령을 걸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게끔 할 건지 아니면 하루를 두고 껐다 키면 하루가 지나면 원위치가 되게 할 건지 아니면 내가 특정 명령을 걸어서 복원해라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할 건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삼성에 있는 솔루션, 복원 솔루션을 이용하면 다 해결이 돼요. 이 강의실 컴퓨터에는 복원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원 솔루션을 이용해서 처음에 윈도우를 다시 꺼내 왔고 거기다 아래양을 깔고 오피스 깔고 뭐 포토샵 깔고 다시 복원 솔루션을 실행해 가지고 뭐를 하느냐 지금 상태로 복원 솔루션에 넣어라. 지금 상태를. 그럼 지금 상태가 가장 최적의 상태잖아요. 이 상태를 기억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20-30분 걸려요. 그 다음에는 제가 복원 솔루션을 이용해서 복원을 할 때 공장 초기화로 복원할 게 아니라 지금 상태로 복원하면 되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윈도우를 복구하고 나서 아래양을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로 복구를 하면 지금 상태로 다시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삼성이나 LG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하드 보안관은 저 강의실에서 저기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명령을 걸면 그렇게 탁 한꺼번에 되거든요. 편하잖아. 그래서 하드 보안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편리성 때문에 관리하기 좋으려고. 그러니까 민원인 컴퓨터들 있잖아요. 은행에 가도 민원인들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고 공공기관에 가도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 민원인들이 이것저것 다 설치해 놓고 마음대로 쓰거든. 다음 사람 사용해 보려고 그러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엉망되면 또 민원인이 민원한단 말이야. 민원은 이 컴퓨터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또 관리자가 와서 또 설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드 보안관을 딱 깔아 놓으면은 아무리 해도 껐다 키면 착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깔끔한 거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야 관리비가 안 들잖아. 초기 비용만 들지 추가 관리비가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할 필요 없어요.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5만 원 정도 되니까 가정에서도 하셔도 지금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로 기억시켜 놓고 막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상태로 되돌리면 되지. 그것도 괜찮아요. 그게 윈도우에 있는 복원 기능보다는 훨씬 강력해요. 윈도우에 있는 복원 기능은 잘 안 돼. 잘 안 돼. 예. 하드 보안관을 깔아놓으면은 가정에서 도우면 돼요. 특히 꼬맹이들 학원 날 게임 깔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쫙 깔아놓고 이상이 없는 상태로 딱 해놨는데 또 막 건들다 보니까 또 무슨 풀을 깔기도 하고 뭘 또 지워먹기도 하고 그럴 때 명령을 걸어가지고 하드 보안관을 쓰면 돼요. 프로그램 판매합니다. 하드 보안관이라는 것을 깔아놓으면 네. 우리가 구두를 사면은 구두방에 가서 이 차가 새 거를 싹 다 갈아놓거든요. 그럼 원래대로 그걸 보관하면서 그냥 구두를 신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기능. 그렇죠. 하드 보안관은 저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여기 오피스 M이라는 하드 보안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 보안관 9이라는 것도 있고요. 하드 보안관을 검색해 보시면 떠요. 여기다가 하드 보안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하드 보안관 굉장히 많아요. 여기 9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드 보안관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 모르는지. 무료? 이걸 무료로 누가 배포하면 땡큐인데. 하드 보안관을 공짜로 누가 나눠줘봐. 우리 곰플레 같이. 그러면 기존에 돈 받고 파는 업체들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픈소스라는 거는 무료예요.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본래 오픈소스는 내가 고쳐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무료는 그냥 공짜로만 쓰세요. 내용은 못 고칩니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공짜 프로그램들은 V3도 공짜고 알약도 공짜고 그러잖아요. 곰플레도 공짜고. 근데 광고들이 뜨거든. 광고 갖다가 지겨워. 어쩔 때는 막 그런 광고가. 근데 아래 한글에는 광고가 없잖아요. 돈 주고 사서 쓰는 거니까. 이렇게 구글이 이걸 잘해요. 구글이. 우리 안드로이드라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을 쓰는 그 안드로이드도 공짜입니다. 오픈이에요. 이걸 삼성이나 LG가 이걸 다 공짜로 안드로이드 구글에 받아와서 자기네 핸드폰에 탑재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고쳐갖고 쓰는 거예요. 자기네 실정에 맞게끔 다 고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노트북 같은 거 사려면 비쌌단 말이에요. 윈도우를 깔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태블릿들, 저도 태블릿 갖고 다니지만 이런 태블릿들은 요즘 싸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윈도우를 깔려면 비싼데 안드로이드는 공짜라 그랬잖아요. 안드로이드 탑재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블릿이 뭐 8만원 7만원 이래요. 대신에 용량이 작지. 그러니까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핸드폰 조그만 화면을 하지 말고 태블릿으로 하면 되잖아요. 대신에 게임을 여러 가지 깔면 힘들고 한두 개만 깔아가지고 그런 전용으로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태블릿을. 제가 태블릿을 쓰는 이유는 다니면서 영화 보려고, 사진 보려고. 화면이 크니까. 그럼 영화를 여기다 막 100편씩 담아 쓰는 게 아니라 그날 볼 2편만 갖고 다니면 되지. 2편만 갖고 있다가 보고 지우고 또 복사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용도를 쓰는 거죠. 얘는 32기가짜리인데 저렴한 태블릿들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태블릿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태블릿 검색해 보시면은 삼성 태블릿 같은 건 비싸요. LG 태블릿 이거 비쌉니다. LG 이런 건 비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건 싸요. 왜 비싼 것만 보인다니? 레노버 이건 원체 유명하니까. 이거 10인치잖아요. 10인치인데 129,000원이에요. 예, 16기가짜리입니다. 이거 애들 줘보세요. 어이, 무조건 엄마 땡큐 그러지. 매일 어버이 은혜를 외치면서 다닐게 그런단 말이야. 이거 사주면 많아요 이런 거. 마시멜로 6.0이네요. 그렇죠? 예. 비싼 거는 비싸요. LG 같은 건 비싸지. 이건 아이패드니까 비싸고. 그렇죠? 저렴한 건 뭐 어마어마하게 저렴할 겁니다.
낮은 금액으로 한번 볼까요? 낮은 금액선으로 한번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건 속지 마세요. 10원 아닙니다. 근데 왜 10원이라고 저희들이 해놨을까요? 기계는 10원인데 통신요금을 내야 되니까 통신요금 내는 거하고 아까 제 거는 기계만 사는 거 기계만 사면 통신요금 상관없이 내 맘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좋아요. 손 이런 것만 나오냐? 이만큼 넘어가 볼까? 영양가 없는 것만 잔뜩 튀어나오는데 1,000원짜리 이런 것만 나오는데 예. 제 기억으로는 제 것도 아까 태블릿 것도 유명 브랜드입니다. 이거는 구글 거예요. 구글 거. 구글에서 했는데 제조를 어디서 했냐면 선생님 거기다가 막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막 깔을 수 있어요. 어? 그런 데다가 텔레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 텔레그램? 네. 앱들은 다 깔죠. 앱들은 다 깔 수 있어요. 예, 이건 넥서스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넥서스라는 이름인데 구글이 만든 거고요. 이 아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유명한 거예요. 얼마 정도? 이때 샀을 때는 한 30 몇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는 이름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용량이 좀 저렴한 거는 싸요. 아까 한 15만 원짜리 10인치 넘잖아요. 이거 7인치거든요. 7인치니까 불편하지. 우리 애가 오늘 학교에서 받아왔더라고. 8점 몇 인치짜리를 받아왔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모델을 검색해 봤더니 12만 원에 팔아. 유명 브랜드가 아니니까 삼성, LG 이런 거 비싸고 그렇지 않은 거는 싸잖아요. 용량도 작고. 통신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그 태블릿 PC에 통신 기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LTE가 아니라 와이파이 전용이에요. 이거는 통신사고 상관없이 쓰는 거거든요. 그냥 기계만 사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전화 기능이 없어요. 문자 보내고 전화 받는 기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통화를 할까요? 카톡 설치하고 카톡으로 전화하면 되지. 카톡은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카톡 안 하고 여기다 카톡 하고 얘는 카톡 하면 얘는 다른 거 하면 되지. 카톡만 전화하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카톡을 많이 써서 그렇지 카톡 말고도 많아요. 그런 전화하는 기능이. 그거를 깔아서 쓰면은 그거 갖고 상대편하고 전화하면 되잖아. 하나 사고 싶다 선생님 싼 걸로. 태블릿 저렴해요. 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검색해 보시면 다 지를 수 있습니다. 여기 컴퓨터 주변기 저장 장치 태블릿 가보면 28만 원짜리도 있고 뭐 19만 원짜리도 있고 레노버잖아요. 레노버 유명하잖아요. 얘는 레노버. 비싸네. 뭐야? 비싸죠? 비싸니까 좋으니까 비싸겠지. 기가스가 더 높은가? 예, 빔 탑재도 돼 있대. 빔 탑재. 그러니까 빔으로 쏴가지고 화면을 보여주는 거야 상대편에. 비밀인데? 여기 빔도 있대잖아 이렇게. 그 빔 프로젝트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배터리가 만이야 만. 1200. 아톰 들어있고 메모리 64기가고요. 램은 4기가고요. 와우. 레노버 유명하잖아요. 레노버 유명해요. 중국 거지만 여기 있어갖고 버튼 누르면 쫙 빔이 나가니까 큰 창으로 열어놓고 할 수 있잖아요. 몇 인치 아까? 해상도도 큰데? QHD잖아. QHD 2560. QHD는 2560. 2560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풀 HD 그럼 1920이고 이건 HD고 이건 HD고 HD 1280 이거 두 배 2560. 그러니까 이 모니터 두 개 붙인 것 같은 해상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두 개가 아니지 네 개지 네 개. 가로 세로 두 개 두 배니까. 예. 완전 이 정도면 컴퓨터 아닙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거죠. 우와. 빔도 나가고 앞에 이런 창문 하나 있으면 뭐 벽에다 쏘면 되잖아. 벽에다가. 여기다 쓰고 영화 봐도 있어요. 예, 그럼 영화도 보는 거고
발표장에 갔을 때 이것만 딱 들고 가서 버튼 누르면 벽에 창 뜨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비싸지. 이거 봐봐. 없잖아. 그런 거 없으니까 싸지. 와이파이가 안 될 경우는 와이파이가 안 되면 통신을 못 하죠? 예. 아니 저거 빔 쓸 때. 빔하고 와이파이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 인터넷상에 있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려면 예. 그때는 와이파이가 안 되면 꽝 되겠죠. 그때는 스마트폰에 있는 통신을 연결해서 와이파이로 하든지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건 뭐 각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연결할 때는 어떻게 응? 해요? 스마트폰에 있는 와이파이를 연결할 때. 스마트폰 안에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게 너무 많죠, 사실은. 예. 영화가 크게 자, 어디로 갔냐면요. 지금 87페이지 보시면은 윈도우 7에서는 시스템 복원 기능도 있고요. 윈도우 10도 시스템 복원 기능이 있는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이 시스템 복원 기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 완전 초기화도 시킬 수가 있다. 초기화도. 그게 93쪽이에요. 예, 초기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초기화 명령을 걸어가지고 원래 윈도우 설치한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그러면 뭐 깔끔하게 다시 초기화가 되니까 깔끔한 거 좋은 거예요. 노트북?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세요. 97페이지. 삼성은 F4번 키 누르고 LG는 F11번 누르고 컴퓨기는 HP는 H11번이고 그 다음에 주연테크도 F11번인가? 설명서에 있으니까. 그리고 전원을 켜면 밑에 줄에 잠깐 나타나요. F2번 CMOS, F4번 시스템 솔루션, 보건 솔루션 하고 다 떠요 밑에. 그거를 그냥 켜놓고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고 보셔야 돼. 그리고 설명서 주잖아. 핸드폰을 사더라도 간편 설명서 주잖아요. 얘는 100% 숙지를 해야 돼요. 핸드폰 잠깐 보세요. 보통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안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제가 이걸 갖고 다니는 이유가 요거는 저희 집 텔레비전이고 요건 저희 집 세탁기고 요거는 저희 집 냉장고고 요거는 우리 애거 핸드폰이고 이건 제 핸드폰. 이번에 새로 산 핸드폰일 거예요. 그거를 거기다가 깔아 놓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설명서니까. 설명서는 인터넷상에서 받으면 되고 얘를 열어보면은 얘를 스마트폰에도 넣어놓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 안에 자기 설명서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눌러보면 설명서가 뜨더라고. 근데 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LG인데 발열이 나요, 선생님. 열은 나죠. 근데 막 타버릴 정도로 나가고 예전에 그럼 서비스센터 맡겨야지. 옛날에 반품을 시켰는데 대리미도 아니고. 근데 이번에 것도 또 그렇게 열이 나요. 새 건데 그거는 원래 제품이 옛날에 삼성 제품처럼 뭔가 배터리가 잘못돼서 그런 것처럼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서비스센터에 가져가서 맡기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게 뜨거워갖고 손잡이 달으면 대리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거지.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가 뜨거울 수도 있어요. 막 오동작을 해서 안에 뭐가 이상하게 작동되는 거죠. 그럼 배터리가 막 열을 내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열 안 날. 사람도 승질나면 열 나지 않습니까? 열 안 나게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계속 쓰면 열이 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용한다고 열 나면 안 돼요. 그럼 죽으라고? 항상 뜨겁던데 있으면 계속 쓰면. 제 핸드폰은 제 예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은 어떤 게임 같은 거 하면 뜨거워져요. 근데 그 게임을 끄고 나면 다시 식어지거든요. 다시 식어지면 괜찮은 거예요. 계속 뜨거우면 안 되잖아. 배가 이렇게 뭐 아플 때 이렇게 핸드폰을 비비면 엄마 손이 약손인 것처럼 그것도 아니잖아. 이게 마사지 기계는 아니니까.
열 나는 건 안 좋은 거죠. 열은 나야 되는데 사람도 열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열은 나야 되는데 그 이상의 열이 나면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기계도 그래요. 어느 정도 열은 나는데 그 이상으로 열이 나면 일을 많이 하면 열이 나긴 해요. 근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껐다 켰는데 막 열이 나면 어디가 불량이 났다는 얘기지.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핸드폰 모델도 다 이런 설명서가 있어요. 간편 설명서가 아니라 126페이지짜리 설명서인데 요거는 우리 예전에 우리 애가 쓰던 핸드폰이고 176페이지 분량이고요. 요거는 저희 집 세탁기 설명서예요. 64페이지 분량이고요. 뭐 세탁기 설명서 뭐 보냐? 그냥 세탁기 버튼 누르면 되지 않느냐? 세탁기 새로운 기능이 있잖아. 뭐 띡띡띡 누르면 촥 알아서 해주는데 그걸 모르고 디립다 엉뚱한 버튼 누르면 힘만 들잖아. 이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야. 뭐 설치하는 거 이거 아는데 이 안에 보면 버튼들이 굉장히 뭐가 다양해요. 무슨 버튼 뭐가 많아. 그랬더니 애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정도는 다 알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눌러 했더니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 그냥 설명서 보라고. 근데 안 봐. 보라고 애를 써도. 이거 냉장고 설명서예요. 냉장고 설명서도 있단 말이에요. 냉장고 설명서가 뭐가 필요 있겠냐? 아니야. 다 있다니까. 선풍기 설명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건 텔레비전 설명서. 239페이지입니다. 설명서가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만한 책으로 온 게 있어요. 이거 절반만한. 엄청나게 두껍더라고. 뿌듯해. 설명서만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머리 아파. 이 설명서 보려면 내 핸드폰 설명서 어떻게 들어가요? 응? 내거 핸드폰 설명서. 자, 삼성전자 거죠? 대부분. 그럼 아까 여기 서비스센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 어디 있나 봐요. 다운로드 여기 있네. 다운로드. 그러면 이제 어떤 모델인지 찾아봐야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핸드폰이 뭔지 아까 제가 910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면 아니면 핸드폰 안에 보면 내 핸드폰의 모델 번호가 나오거든요. 910 만약에 검색해보면 이거 레이저 프린터인데 드럼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910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요 모니터다. 아니면 아까 핸드폰 중에는 이것도 핸드폰인데 제가 요걸 한번 검색해 볼게요. 뒤에 S자가 붙은 거는 뭐다? SK텔레콤이란 뜻이고요. 뒤에 K로 끝나는 거는 KT 거란 뜻이고요. 검색을 해보면 여기 나왔네. 자, 유저 매뉴얼 나와 있죠? 영어 우리말로 돼 있대죠. 그렇죠? 자, 여기 최신 거네. 얘 눌러보면 되죠.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은 이제 요거 눌러가지고 저장하시면 되죠. 이게 핸드폰 설명서란 말이에요. 이게 핸드폰 설명서. 이게 이런 버튼들은 알잖아. 근데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185페이지 분량이라는데. 이렇게 해서 핸드폰 설명서를 찾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배우고. 그냥 간편 설명서도 안 보고 오로지 문자, 전화, 카톡만 한단 말이야. 갤럭시 S8 사가지고 네. 노트 8 사가지고 그 비싼 걸 사가지고 카톡하는 기계로 전락시키면 안 되는 거지. 별의별 기능이 다 있는데 그 안에 오묘한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거 읽어봐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예 안 본다. 이해하려고 애를 안 써서 그런 거지. 하셔야 돼. 그럴 거는 폴더폰 쓰지. 폴더폰도 요즘은 다 터치도 되고 거기 되잖아요. 카카오톡 다 되잖아요. 폴더폰도. 터치도 돼요? 그런 폴더폰 많아요. 응? 그렇잖아.
내가 최신 핸드폰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아, 멋있어 보이려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잖아. 그런 기능을 사용하려는 거잖아, 기능. 카메라 기능도 듀얼 카메라고 뭐가 있고 그런 거를 사용하려고 사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사용 안 그냥 하고 꾹 눌러서 만지고. 안타깝죠. 안타깝죠.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는요 조금 뛰어서 114페이지로 갈 거예요. 진도를 중간중간 그냥 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거 다 우리 못 배우잖아요. 기계적인 거 잔뜩 설명하면 우리 또 짜증만 나거든. 그러니까는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거를 설명해야지.